양문수입니다. 그 좀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빨리빨리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 달라면 있는 거면 바로 드리고요. 정부조직법 제36조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정한다. 이게 이제 그 문화부 장관이 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 그 조항 때문에 정부 대변인이라는 역할도 문화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광고 산업이 적게는 20조에서 많게는 100조 정도를 추산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0조인지 100조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20조에서 30조는 국내에서 대체적으로 그 집행되는 광고비가 20조에서 30조인데 세상에 10조 차이에 그 대충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데이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100조는 뭐냐? 60조에서 70조 정도는 해외 광고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 집행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충 광고 전문가들이 추산하기를 100조 시장인데 광고 집행을 100조나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기관도 없고 심지어 법도 없어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은 광고는 문화체육부 담당입니다. 그 기본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통위가 방송 광고, 가기정통부가 인터넷 모바일, 행안부가 5개 광고, 공정위가 광고 내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고 전반을 통괄하고 있는 문화부의 기본적인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미디어 광고 산업진흥법 예전에 김성수 의원이 그 한번 21대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어제 또 제가 다시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제기를 했는데 미디어 광고 산업진흥법 제정 필요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 산업이 우리나라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소관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서요. 예. 종합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 중심으로 미디어 광고 산업진흥법 같은 부분들이 제도적인 장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뭔가 총괄된 합리적인 발전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급합니다. 방금 김성수 의원도 잘했어요라고 그 예상 밖의 칭찬들을 하셨는데요.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광고 등 콘텐츠 산업을 11개로 나누는데 생산 유발 효과 1위가 광고예요.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위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문화부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디어 광고 산업진흥법 제정에 문화부도 크게 힘을 보태라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 국정 홍보 채널 KTV와 아리랑 TV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KTV 정말 사고뭉치 KTV였습니다. 지난 정권까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파란을 일으켰던 KTV였고 정말 그 국민을 향해서 고소 고발을 난무했던 KTV였습니다. KTV 임직원들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KTV는 그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아리랑 TV는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지만 KTV는 국내 그 정부 홍보고 그 다음에 그 아리랑 TV는 해외 그 대한민국 홍보입니다. 기본적인 성격이 그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TV 같은 경우에는 방송발전기금을 120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러한 기관의 그 이원화보다는 국가 홍보나 그 콘텐츠 마케팅과 관련해서
좀 더 이 규모 있게 국내외를 아우르는 이러한 홍보 매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권 홍보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홍보 차원이고 이기 때문에 KTV와 아리랑 TV의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었고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 정책과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린다라는 임무에서는 두 기관이 해야 되는 임무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은 거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동안에 해왔던 시청층 그 부분은 이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더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아리랑 TV와 KTV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물밑에서 많은 방송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이 검토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홍보는 제대로 된 매체가 제대로 서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 정쟁 속에서 온팍 빠졌던 KTV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계속 고난을 받았던 아리랑 TV도 전면적으로 한번 한골 탈퇴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V와 아리랑 TV의 통합 영역에 대해서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장관 취임 이후에 바로 위원실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검토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원 의원 덕분에 정책 인청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뉴스 이용자의 67.7%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제2조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네이버하고 다음이 이 신문법에 규정되는 사업장입니다. 잘 아시죠? 예. 근데 이제 포털이 컨텐츠는 생산하지 않고 뉴스 편집, 배열, 댓글 운영, 검색, 노출 등을 통해서 실제 여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대표적으로 김건희가 카카오 댓글에 대해서 관리를 요청하고 카카오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댓글창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24시간만 댓글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삭제해버리는 이러한 만행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저질렀습니다. 아시죠?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뭘 답변하기 적절찮아요. 아시는지 모르는지 물어봤는데 김건희가 다음 뉴스를 두고 정권의 비판적인 댓글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카카오 다음이 댓글창을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24시간만 실시간 채팅처럼 운영하고 그다음에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문법을 주관하고 있는 이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부가 기본적인 대책을 내야 되겠죠. 대답만 하면 돼요. 네, 뉴스를 유통하는 곳에서는 사실 국민의 독자의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일이 없는지 한번 잘 세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문법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의무를 방기하고 댓글창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정권의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개편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댓글의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작에
조작에 그 가담 한 개 가까워 당하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 규명해야죠. 그리고 필요하면 그 수사기관에 그 고발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신문법을 그 관장하고 있는 문화부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알고리즘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뉴스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그 읽은 뉴스, 검색, 키워드, 구독한 언론사 등 데이터를 분석해서 뉴스를 노출, 배열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아주 이 부분에서 전문가인 장관께 물어봅니다. AI가 하는 뉴스 배치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사업자였었으면 없다. 그리고 그 정상적인 일반 그 뉴스 소비자면 있다가 답입니다. AI가 하면 중립적이다, 아니다. 사업자면 중립적이다, 일반 소비자면 아니다. 왜요? 20년 6월에 쇼핑 동영상 검색 등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네이버가 공정위로부터 267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작을 했었어요. 자, 이랬었을 때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그럼 이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론 조작의 혐의를 받고 있는 뉴스 포털 그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신문법으로부터 규정받고 있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네이버 다음에 대해서 분명히 문화부의 기본적인 그 정책과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려고 이제까지 빌드업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의 공개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아주 일반론적인 알고리즘의 공개를 가지고는 현재의 그 여론 조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의 공개의 수준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내고, 그리고 뉴스 그 신문법을 그 담당하고 있는 문화부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야 돼요.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화부가 그동안 안 했어요. 장관님 탓 아닙니다. 문화부의 문제였습니다.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최대치로 더 이상 여론 조작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알고리즘의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에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공교롭게도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CEO까지 하신 분이라서 알고리즘 공개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해 왔던 네이버나 다음에 여론 조작 행위가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뉴스를 생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영업의 재료로 삼았던 뉴스 서비스 인터넷 사업자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수준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의 알고리즘 공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일을 예전에 했었고요. 또 언론계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신문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요. 또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그런 관련돼 있는 분들 다 모시고 한번 제대로 파보고 의견을 들어서 그런 염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TF팀이나 연구팀이 꾸려져서 철저하게 수위와 범위를 정하고 명확하게 문화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정책을 확정하는 단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확정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의 수위와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해야 포털 뉴스들이
여론 조작에 개입할 수 없는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상적인 여론 형성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시면 명확하게 알고리즘의 공개 수위와 범위를 정확하게 문화부의 입장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저희 의원실에 조만간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